신은 폐하를 거스릴지언정 절대 백성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신은 폐하를 거스를지언정 백성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정각이 얼어붙었습니다. 세종대왕 앞에서 감히 이런 말을 한 신하. 바로 조선 최고의 정치 고수 황희정승 이야기입니다. 재미있게 봐주시고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는 1418년 태종이 왕에 즉위된 지 18년대 일입니다. 이제 경은 이 나라에 필요 없소. 당장 남원으로 떠나시오. 태종의 차갑게 식은 목소리가 정각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황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26해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389년 과거에 급제한 이후 순탄하게만 보였던 관직 생활이 이렇게 끝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훗날 황희를 조선 최고의 정치 고수로 만드는 첫 번째 수업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황희는 원래 조용하고 신중한 성품의 관료였습니다. 말을 아끼고 상황을 파악하는 데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살아남으려면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유배였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피로 왕위를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제거하고 반대파를 숙청했습니다. 그런 왕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었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충성 말입니다. 하지만 황희는 달랐습니다. 신은 사람이 아니라 법을 따를 뿐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 황희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원칙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구나. 원칙을 지키면서도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것이 정치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말입니다. 남양에서의 3년은 고통스러웠지만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황희는 책을 읽으며 역사 속 정치가들을 연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살아남았고 어떤 이는 죽었습니다. 차이가 무엇일까? 그는 밤새도록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원칙을 굽히지 않되 표현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3년 후 한양으로 돌아온 황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원칙을 지켰지만 방법이 달랐습니다. 왕 앞에서 정면으로 반대하는 대신 우회적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전하의 뜻은 훌륭하나 시기가 조금 이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시기였습니다. 태종도 황희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이 사람 영리해졌구나. 하지만 진짜 시험은 1418년 세종이 왕위에 오르면서 시작되었습니다. 21살의 젊은 왕은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개혁하고 싶은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황희는 이미 쉰을 넘긴 노련한 관료였습니다. 둘의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충돌을 예고했습니다. 초기에는 조용했습니다. 황희는 새 왕을 관찰했습니다. 이 왕은 어떤 사람인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정치 99단의 핵심은 상대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세종은 똑똑했습니다. 하지만 성급했습니다. 이상은 높았지만 현실 감각이 부족했습니다. 황희는 이것을 파악했습니다. 세종의 첫 번째 대규모 개혁안이 나왔을 때 황희는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질문했습니다. 전하, 이 정책을 실행하려면 재원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세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희는 계속 물었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납니까? 관료들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종은 짜증이 났습니다. 경은 왜 자꾸 문제만 지적하시오? 황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책을 함께 찾고자 함입니다.
이것이 황희의 전략이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보완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젊었습니다. 황희의 신중함을 답답해했습니다. 결국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또다시 유배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남원이었습니다. 황희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두 번째 유배로구나.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남원에서 황희는 담담했습니다. 첫 번째 유배 때처럼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습니다. 세종은 곧 깨달을 것이다. 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이 정치 99단의 또 다른 비결이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는 것, 때를 기다리는 것 말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세종의 정갈이 왔습니다. 경을 다시 부르고자 하오. 황희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세종과 나 둘이 함께 만들어갈 시간이다. 황희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이기고 지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합쳐 더 큰 것을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세종의 이상과 자신의 현실 감각이 만나면 그것이 바로 조선의 황금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두 번 쓰러졌지만 세 번째는 결코 무릎 꿇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종과 함께 설 것이었습니다. 신은 폐하를 거스를지언정 백성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황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정각 안의 모든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왕이 직접 추진하는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황희가 세종에게 가르치는 정치의 핵심이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부터 세종과 황희의 진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1422년 남원에서 돌아온 황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 번의 유배를 겪으며 그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종은 나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내가 그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제 그의 전략이 펼쳐질 시간이었습니다. 세종의 첫 번째 큰 프로젝트는 집현전 확대였습니다. 젊은 학자들을 대거 채용하여 학문을 연구시키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조정회의에서 세종이 말했습니다. 집현전 학사를 20명 더 뽑겠소. 이들에게 충분한 녹봉을 주고 오직 학문에만 전념하게 하겠소. 신하들은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침묵했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영의정, 경의 의견은? 모두의 시선이 황희에게 쏠렸습니다. 황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의 뜻은 훌륭하십니다. 하지만 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희가 물었습니다. 20명의 녹봉은 1년에 쌀 얼마가 필요합니까? 세종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황희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공부할 책은 어디서 구합니까? 중국에서 수입해야 한다면 그 비용은? 세종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황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조는 부드러웠습니다. 전하, 신은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5명을 뽑아 1년간 운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세종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황희의 말이 옳았습니다. 자신은 이상만 보고 현실을 간과했습니다. 경의 말이 옳소. 그리하겠소. 황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정면으로 반대하지 않고 질문으로 왕 스스로 깨닫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충돌은 1425년에 일어났습니다. 세종은 군비 확충을 위해 세금을 올리려 했습니다. 이번에는 명분이 확실했습니다. 북쪽의 여진족이 자주 침입했고
남쪽의 왜구도 문제였습니다. 조정 대신들 대부분이 찬성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황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황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신은 지난달 충청도를 시찰했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았습니다. 황희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어떤 집은 보리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노인들은 나무 껍질을 삶아 먹고 있었습니다. 작년 흉년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더하시면 황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세종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경은 군비 확충을 포기하자는 것이요? 황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다만 방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세금을 올리는 대신 국고의 낭비를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궁궐에 불필요한 공사를 미루고 관료들의 사치를 단속하면 됩니다. 세종은 당황했습니다. 황희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양반들에게 자발적 기부를 권장하십시오.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동참할 것입니다. 가난한 백성에게서 쥐어짜지 마시고 여유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순리입니다. 세종은 황희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경의 뜻은 알겠소.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겠소? 국방은 시급한 문제요. 황희는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전하,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집니다. 아무리 강한 군대가 있어도 백성이 등을 돌리면 소용없습니다. 신은 이것이 더 큰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신은 폐하를 거스를지언정 백성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정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황희의 목이 날아갈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종의 얼굴은 붉어졌습니다. 경은 과인을 가르치려 드는 것이요? 황희는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감히 그럴 리 있겠습니까? 다만 신이 본 것을 전하께 말씀드릴 뿐입니다. 세종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물러가시오. 모두 물러가시오. 신하들이 황급히 나갔습니다. 황희도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그의 등은 곧았습니다. 세종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세종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백성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 세종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태종이 왕자들을 가르칠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백성이 근본이다. 새벽이 되자 세종은 결심했습니다. 내시를 불러 명을 내렸습니다. 세금 인상안을 철회한다. 대신 궁궐 공사를 중단하고 그 예산을 군비에 사용하겠다. 아침이 되어 조정에 전달되자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황희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불렀습니다. 둘만 남았을 때 세종이 말했습니다. 경은 과인에게 정치를 가르치는 것이요? 황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전하. 전하께서 이미 아시는 것을 상기시켜 드릴 뿐입니다. 세종은 한참을 황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경 같은 신하가 있어 과인이 외롭지 않소? 황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순간 둘 사이에 진짜 신뢰가 싹 텄습니다. 1431년 세종은 황희를 영의정에 임명했습니다. 63세 나이였습니다. 임명식에서 세종이 말했습니다. 경은 과인의 거울이요. 경이 없으면 과인은 잘못된 길로 갈 것이요. 황희는 대답했습니다. 신은 전하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전하가 빛나실 수 있도록 어두운 곳을 비추겠습니다. 황희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정치가 시작된다. 세종과의 관계는 단순한 군신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견제하고
보완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이것이 정치 99단의 진수였습니다. 상대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 말입니다. 내 말이 옳다. 그런데 너도 옳다. 황희의 판결을 듣고 두 농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옆에서 기록하던 서기관이 참다 못해 물었습니다. 영의정 어르신, 어찌 두 사람이 다 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황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너 말도 옳다. 서기관은 황희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정치 99단의 핵심이었습니다. 세종도 처음에는 황희의 이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영의정이 된 후 황희의 진짜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균형을 잡는 능력이었습니다. 조선 조정은 여러 파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훈구파와 살인파, 보수와 개혁, 중앙과 지방. 각자의 이해관계가 충돌했고 조금만 삐끗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은 이것을 걱정했습니다. 어느 날 황희에게 물었습니다. 영의정, 신하들의 파벌 싸움을 어찌해야 하겠소? 과인이 한쪽 편을 들면 다른 쪽이 불만을 품소. 황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전하, 편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양쪽 모두에게 책임을 주십시오. 세종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양쪽의 책임을? 그게 무슨 말이오? 황희가 설명했습니다. 한쪽이 정책을 제안하면 다른 쪽에게 검토를 맡기십시오. 그러면 서로 견제하면서도 함께 일하게 됩니다. 싸우는 것이 아니라 협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종은 감탄했습니다. 그것이 경이 말하는 양비론이요? 황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비론은 둘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일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일리를 합치면 더 나은 답이 나옵니다. 실제로 황희는 이 방법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두 대신이 정책을 놓고 싸우면 황희는 양쪽을 따로 불렀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물었습니다. 자네 의견의 약점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는 물었습니다. 상대방 의견의 장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하면 둘 다 자신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둘을 함께 불러 말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합쳐보면 어떻겠소? 자네의 방향에 저 사람의 방법을 더하면 완벽하지 않겠소? 대부분의 경우 이렇게 해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것이 정치 99단의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적을 만들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 말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시험은 1443년 세종의 한글 창제 때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조선의 문화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당연히 보수파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최만리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전하,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어찌 세 글자를 만드십니까? 조정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세종은 황희를 불렀습니다. 영의정, 경의 의견은 무엇이오? 모든 신하들이 황희를 주목했습니다. 황희의 입장이 이 싸움의 향방을 결정할 것이었습니다. 황희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신은 늙어서 한자에만 익숙합니다. 세 글자를 배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수파들은 기뻐했습니다. 황희 영의정도 반대하는구나. 하지만 황희는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하의 뜻이 백성을 위한 것임은 잘 압니다. 이것은 교묘한 답변이었습니다. 반대도 찬성도 아니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황희는 중립을 지키며 상황을 관리하려 하는구나. 세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황희는 움직였습니다. 먼저 반대파 대표인 최만리를 불렀습니다. 최 학사, 자네의 우려는 이해하네.
하지만 전하를 직접 거역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네. 조용히 기다려보게. 전하께서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하실 것일세. 그리고 세종을 찾아가 조언했습니다. 전하,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학자들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한글의 우수성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지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하겠소. 황희는 또한 중간파 신하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하를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도 봐야 합니다. 전하의 뜻을 지지하되 실행 속도는 우리가 조절합시다. 이렇게 황희는 세 방향을 동시에 관리했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이런 움직임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황희를 불러 물었습니다. 경은 과인의 한글 창제를 지지하는 것이요, 반대하는 것이요? 황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신은 전하를 지지합니다. 하지만 신의 임무는 전하의 꿈이 안전하게 실현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종은 감탄했습니다. 경은 정말 정치를 아는 사람이요. 과인은 앞만 보고 달리지만 경은 좌우를 살피며 균형을 잡아주시오. 황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이 신의 역할입니다, 전하. 결국 한글 창제는 큰 반란 없이 완성되었습니다. 보수파들은 계속 불만이었지만 황희의 중재 덕분에 극단적인 충돌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정치 99단의 세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중립을 지키고 뒤에서는 모든 방향을 관리하는 것 말입니다. 황희의 일상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책을 읽고 조정에 나갔습니다. 저녁에는 신하들을 불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치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생 이야기, 가족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황희의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이른을 넘기고도 복잡한 정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젊은 관료들이 놀랐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그리 많은 것을 기억하십니까? 황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일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 상황이 보이네. 78 되던 해 세종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후계 문제를 놓고 조정이 또 흔들렸습니다. 일부 신하들이 황희에게 압력을 넣었습니다. 영의정께서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황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황희는 세종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믿으십시오. 신은 전하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왕실 내부 일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황희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경이 있어 과인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소. 과인이 앞만 보고 달릴 때 경이 옆을 지켜주셨소. 황희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 큰 길을 열어주셨기에 신이 그 길을 다듬을 수 있었습니다. 황희는 생각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이 나라의 균형을 지키는 일에는 은퇴가 없다. 하지만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세종과 함께한 이 황금기가 언젠가는 끝날 것이라는 것을.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이 없었다면 내 꿈은 이루지 못했을 것이요. 세종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습니다. 침상에 누운 왕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황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함께한 지 28년 서로 부딪히고 때로는 타협하며 이 나라를 이끌어온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81살의 황희는 50대였던 왕보다 오래 살았지만 먼저 떠나는 것은 세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황희는 깨달았습니다.
정치 99단의 마지막 단계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함께 성장한 동지와의 이별을 준비하는 것 말입니다. 1449년 세종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한 대가였습니다. 한글을 만들고 과학기구를 개발하고 법을 정비하던 그 열정이 이제는 왕의 몸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황희는 매일 궁궐을 찾았습니다. 여든한 살의 신하가 병든 왕을 돌보는 모습에 사람들은 숙연해졌습니다. 황희가 세종 곁에 앉으면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치 이야기보다 인간적인 대화가 많았습니다. 세종이 말했습니다. 영의정, 돌이켜보니 과인과 경은 참 많이 싸웠소. 황희는 웃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방식이었습니다. 전하. 세종이 물었습니다. 경은 그때 진짜 화가 났었소? 과인이 경을 남원으로 보냈을 때 말이오. 황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전하께서도 고민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를 멀리 보낸 것은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전하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세종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은 참으로 과인을 잘 아는 사람이요. 황희가 대답했습니다. 전하께서도 신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보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집현전 문제로 첫 번째 타협을 이뤘던 날, 세금 정책으로 격렬하게 부딪혔던 날, 한글 창제를 둘러싼 조정의 혼란을 함께 수습했던 날들. 황희가 말했습니다. 전하, 저희가 함께 만든 것은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왕과 신하가 서로 견제하고 보완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좋은 정치였소. 황희는 덧붙였습니다. 전하께서 앞을 보시면 신은 옆을 봤습니다. 전하께서 이상을 말씀하시면 신은 현실을 점검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역할이었습니다. 세종은 문종을 불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자 세종이 말했습니다. 문종아, 황희 영의정을 잘 모셔라. 그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문종이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세종이 계속 말했습니다. 영의정은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가 반대하면 한 번 더 생각해라. 황희가 세종에게 마지막 조언을 했습니다. 전하, 세자를 믿으십시오. 전하께서 다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신도 남은 힘을 다해 세자를 보좌하겠습니다. 세종은 황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소, 영의정. 경이 곁에 있어 주시오. 1450년 음력 2월 세종이 승하했습니다. 황희는 빈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28년을 함께한 동지, 때로는 스승이고 때로는 제자였던 사람, 서로를 가장 잘 이해했던 유일한 사람이 떠났습니다. 전하, 황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누구와 나라를 논할 것입니까? 81살 노인의 울음소리는 처절했습니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희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문종이 즉위했습니다. 새 왕은 황희를 그대로 영의정으로 두었습니다. 영의정 어르신,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나라를 이끌어 주십시오. 황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종이 없는 조정은 낯설었습니다. 황희는 매일 조정에 나갔지만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종은 좋은 왕이었지만 세종과는 달랐습니다. 그 치열했던 논쟁, 그 뜨거운 충돌, 그리고 그 후의 깊은 이해.
그런 것들이 이제는 없었습니다. 황희의 몸도 한계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이 힘겨웠습니다. 손자들이 걱정했습니다. 할아버님, 이제 쉬셔야 합니다. 하지만 황희는 버텼습니다. 세종대왕과의 약속이 있다. 문종을 잘 보좌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황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1449년 마침내 사직을 청했습니다. 81살 영의정으로 18년을 지낸 후였습니다. 문종은 여러 번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황희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황희는 말했습니다. 신은 세종대왕과 함께 이 나라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영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세대에게 길을 내어줄 때입니다. 그는 젊은 신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정치는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왕과 신하가 함께 백성을 위해 최선을 찾는 과정입니다. 황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세종대왕과 수없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하는 미래를 보셨고 신은 현재를 봤습니다. 둘이 만나 조선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신하들은 숙연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궐을 나서며 황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50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세종과 함께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곳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저물어 간다. 황희는 중얼거리며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뜨거운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종과 함께 배우고 함께 이뤄낸 그 정치의 진수 말입니다. 관을 살 돈이 없습니다. 황희의 손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18년이나 영의정을 지낸 사람의 집안이 이렇게 가난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초라한 초가집, 텅 빈 곳간, 낡은 옷가지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황희가 남긴 마지막 정치 99단의 교훈이었습니다. 1449년 관직에서 물러난 후 황희는 고향 파주로 돌아갔습니다. 18년 동안 조선 최고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가 가져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화려한 관복도 벗었고 권력도 내려놓았습니다. 남은 것은 81살 늙은 몸뚱이와 평생 지켜온 원칙뿐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황희를 본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전 영의정이 2칸짜리 초가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새 집을 지으시지 않습니까? 황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비바람만 막으면 되지 않겠소? 황희는 직접 밭일을 했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괭이를 들고 밭을 갈았습니다. 손자들이 말렸습니다. 할아버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황희는 고집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자격이 없다. 세종대왕께서 그리 가르치셨다. 마을 사람들은 점점 황희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권력을 누리기 위해 영의정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백성을 위해 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물러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선비가 황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처럼 훌륭한 정치가가 될 수 있습니까? 황희는 밭에서 일을 멈추고 앉았습니다. 자네는 정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권력을 얻어 뜻을 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네. 진짜 정치는 권력을 가진 후에 시작되지.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네. 황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세종대왕과 28년을 함께했네. 그 세월 동안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일세. 정치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네. 왕과 신하가 서로 견제하고 보완할 때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온다네. 선비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왕과 신하가 부딪히면 어찌합니까? 황희는 웃었습니다. 부딪혀야 하네. 왕이 앞만 보고 달릴 때 신하는 옆을 봐야 하네. 왕이 이상을 말할 때 신하는 현실을 점검해야 하네. 그것이 신하의 역할일세. 선비는 감탄했습니다. 그것이 어르신께서 말씀하시는 정치 99단입니까? 황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치 99단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네. 상대를 이해하고 타이밍을 알고 균형을 잡고 원칙을 지키는 것일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황희는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입니까? 선비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황희가 대답했습니다. 욕심을 버리는 것일세. 권력도 명예도 재물도 욕심내지 않을 때 비로소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네. 나는 그것을 세종대왕과의 충돌을 통해 배웠네. 1452년 황희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88살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손자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어라. 나는 평생 3가지를 지켰다. 손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황희가 말했습니다. 첫째, 백성을 먼저 생각했다. 둘째, 원칙을 지켰다. 셋째, 욕심을 버렸다. 너희도 이것을 기억해라. 권력은 영원하지 않지만 이 3가지는 영원하다. 황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세종대왕과 함께 이 나라의 가장 빛나는 시간을 만들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하는 하늘을 보셨고 나는 땅을 봤다. 둘이 만나 조선의 길을 만들었다. 1452년 음력 정월 황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89살이었습니다. 임종 직전 그는 말했습니다. 백성을 위하는 마음만은 잊지 말라.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관을 살 돈이 없다는 소식을 들은 문종이 부의금을 보냈습니다. 영의정의 장례는 나라에서 치르겠노라. 하지만 황희의 유언대로 장례는 소박하게 치러졌습니다. 화려한 의식도 긴 행렬도 없었습니다. 장례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함께 일했던 신하들, 가르침을 받은 젊은 관료들, 그리고 그를 존경했던 평범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정승께서 가난하게 돌아가셨다니 이것이 바로 진정한 청렴이 아니겠습니까? 황희의 묘는 고향에 소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비석에는 간단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의정 황희지며 하지만 그 이름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빛나고 있습니다. 황희가 남긴 정치 99단의 진짜 의미는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을 가졌을 때 어떻게 쓰느냐, 왕과 어떻게 관계를 만드느냐, 언제 말하고 언제 침묵하느냐,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내려놓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치의 최고 경지였습니다. 세종과 황희, 이 두 사람은 서로 부딪히며 조선 최고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왕의 이상과 신하의 현실 감각이 만나 빛나는 정책들이 탄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정치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수능이 아니라 견제, 복종이 아니라 대화로 만들어가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황희 같은 리더를 기다립니다. 권력자에게 직언할 수 있는 용기, 하지만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 원칙을 지키되 유연한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내려놓을 줄 아는 청렴함을 가진 사람 말입니다. 황희 정승, 그가 세종과 함께 보여준 정치 99단은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교과서입니다.